우리가 서로를 잘 이렇게 챙기고 으쌰으쌰하는 이것이 오진 스님의 네. 이런 많은 노력으로 힘들 수 있다. 근데 20점 나서 사실은 나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조직은 차가 안 바뀌는데.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진스님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가 오만사. 오만사 맞습니다. 예. 근데 저도 코너 이름을 좀 까먹었었어요. 그랬는데 네네. 이제 다시 오만사로 네네. 오랜만에 또 게스트를 모셨고요. 구독자분들, 해프님들께 한번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건강한 나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회사 포티파이의 대표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 재미난 일, 또 좋은 일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 듣고 식사 자리를 한번 한 적도 맞아요. 있고 그게 뭐 벌써 몇 년 전이 2, 그쵸. 3년 네, 전? 파전 먹었네. 맞아. 최근에 또 되게 좋은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에 약해서 막 까르띠에 창업 이니셔티브 전 세계 33인에 한 분이 선정이 되셔서 상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쫙 기사에 떠서서 네. 까르띠에? 파리?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또 한번 이제 오만사 한번 나와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아유. 아까 뭐 포티파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네네. 어떤 서비스인지 네네. 그리고 까르띠에가 뭐 보통 브랜드 아니잖아요. 그 상 왜 받으셨는지 네네네. 뭐 너무 부러우니까 네네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환자분이 많으신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약만 드리고 이런 게 좀 답답해서 요즘에 또 디지털 기술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앱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이제 마인드링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한 예. 2년 정도 전에. 그래서 예. 이제 마인드링 앱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동이라 그러거든. 저희는 네, 엄격이, 예. 콩콩이, 물렁이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다루는 법을 알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노베이티브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창업가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이제 마인들링 앱 서비스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리 상담 과정에서 네. 치료자와 이 내담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을 생각을 바꾸는 방법들을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요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를 다 모듈화를 해서 예. 짧게 1000여 개 정도로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듯이 이 코스를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만 따라가시면서 일주일에 하실 수- 30분이요? 네네. 그 정도. 그렇게 하루 매일 30분이면 약간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일주일 30분이면 네네네. 충분히 저희가 상담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쵸, 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 정도 분량으로 또 내 마음 알아가는 게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성격적인 특성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럼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왜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 그렇게까지. 네네. 그렇게 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럴 때는 액트 이런 치료들을 해서 다양하게 인지행동 치료부터 마인드풀니스, 액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격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한 20페이지 정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망설이는 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실 수도 맞습니다. 있겠지만 예. 또 뭔가 진료를 받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많이 오시는 건데 맞아요. 이제 밖에서 뭔가 이분들한테 도움될 그쵸. 만한 맞아요. 예, 꾸준히 뭔가 훈련하실 수 있게 예, 운동하듯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도 좀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예, 저도 실제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약물 치료도 있지만 네. 우리가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거나 네. 약물 치료하면서 나아졌지만 내가 이거 약을 끊고도 괜찮아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근본적으로 약이 없어도 내가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걸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게요. 약 끊고도 괜찮아지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운동하세요, 루틴을 만드세요도 좋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나 상황이 다 다른데 그쵸. 그거에 맞게 다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해주고 싶어도.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쓰시는 경우에 상담을 어느 정도 받으셨거나 진료를 보셨던 분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세요. 예.
오늘 사실 저랑 이낙준, 우창윤 선생님이 마인델링 앱에 모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했던 게 네, 맞아요. 우리 셋이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닥터 프렌즈라는 어떤 네네. 하나의 회사죠. 맞아. 이제는. 네, 회사죠. 큰 회사죠. 예, 저희가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즐거운 네네네.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나에 대해서 좀 분석하면서 조직 구성원이나 리더가 어떻게 맞는지 이런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네네. 해봤어요. 아, 너무 재밌는 기회가 나왔어. 그래요? 충격적인. 충격적이에요? 지금 어떡해요? 어제 이제 이낙준 우창현 선생님이 되게 진지하게 하면서 네. 막, 야, 나 어떤가? 우리 회사 어떻지?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 네. 꽤 오랜 시간을 저희가 들여서 했는데 네네. 이 서비스가 어떤지 네네, 추가 설명을 소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바로 분석을 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일단 모카 멘탈 오리엔티드 커리어 어세스먼트라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인드링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딱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주셨고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한 것 자체를 여러 가지 치료적 기법으로 다루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직장이 잘 맞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삶에서 이제 마주치는 챌린지들이잖아요. 예. 이런 고민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나는 어떤 가치관이 있고 그런 거를 잘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커리어에 있어서 도와드리는 서비스 만들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예. 엘프님들도 저희 결과 보시고 한번 궁금하시면 앱에 가셔서 한번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누구나 편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네, 누구부터 결과를-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 이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술 창작 쪽이 자기랑 잘 맞는지 궁금하다.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예,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검사 결과로도 잘 맞는 직업이 그쪽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이분은 왜 의사를 하시나. 지금 닥터 프렌즈 채널 콘텐츠도 사실 의사로서보다는 약간 역사가로서 접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작가로서. 이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 중에서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가 흥미지향성이 되게 높으세요. 자극추구. 그래서 같은 일 계속하는 거 싫어하시고 네. 재미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도전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시는 거를 커리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스타일들이 되게 재미있게 이런 것들을 도전은 하지만 흐지부지 되거나 마무리가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일을 막 많이 벌리니까 쉽게 질리는 분들 질리기도 있잖아요.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높은 게 성취지향이에요. 이분은 뭔가 이뤄내야 되는 분인 거죠. 그때까지는 좀 그래도 꾸준히. 네네. 어. 그래서 이 흥미지향과 성취지향이 같이 높으니까 일을 막 버리지만 또 좋은 성과까지 거두는 굉장히 훌륭한데 인생이 좀 피곤할 수는 있는.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지만 여러 개의 작품을 같이 연재를 하는데 이게 웹소설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일단 하던 거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뭐 맞아요. 판타지 소설, 뭐 무협 소설 이런 거를 자꾸 네네. 써보려고 하고 네네. 드라마 각본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이게 딱 맞는 아이디어가 것 같아요. 넘치시는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도나 만족도도 높고 번아웃도 이렇게 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일을 또 해내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만 나오네요. 좋은 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감내력이라든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어떤 능력, 회복력, 주도적으로 뭔가 하시는 능력 이런 것들도 좀 잘 나오신 편이라서 예술 분야 이쪽 분야가 좀 높게 나오셨고 반면에 낮게 나오신 부분을 낮게 나오신 이런 걸 또 잘 예, 그렇죠. 이런 게 그게 중요하죠. 사실 뭐 정보는 그렇게 흥미 있진 않거든요. 친구의 장점. 이분은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체계를 세워가지고 디테일한 거 잘 챙겨가면서 행정적인 거 처리하시고 공무원직이라든지 운영직 같은 경우는 최하위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옆에 좀 도와주는 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꼼꼼한 거 좀 챙기거나 네, 이런 거 좀 챙기고, 어렵고. 네. 그러면 좀 경직된 뭐 혹은 좀 체계가 있는 조직 사회 적응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의사 사회에서 계속 계셨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이런 위계가 분명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룸이 되게 적고 계속 같은 거를 해야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효용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에 흥미를 잃으시거나 마무리가 안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성향이 작가 활동을 오래 하면서 네네네. 되게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렇죠. 머리도 길고
발산을 하시는 거죠. 그 예. 욕구를. 그게 아마 성취 지향이 높으니까 그러한 체계나 압박 속에서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또 있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고는 계셨을 텐데 분출되지 못한 이 끼가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지금은 그래도 좀 행복하겠네요. 작가는 혼자 일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알아서 조절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을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다거나 워낙 지금까지는 다 잘 맞아요. 됐지만은 늘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없어요. 있잖아요. 예. 물론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좋으셔가지고 잘 회복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다. 예. 우차현 선생님도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긍정적이고 완전, 예. 자기 만족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일에 대한 몰입도 만족도 효능감도 괜찮고 기분도 번아웃은 높지 않으시고요. 우차현 선생님이랑 이낙준 선생님 좀 비슷한 게 예. 두 분 다 아까 말했던 그 자극추구 흥미지향성이 높으세요. 맞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곧잘 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우차현 선생님은 두 번째로 높게 난 게 조금 다른 게 아까 이낙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과 내고 그런 거에 중요하시겠다면 예. 우차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좋게 말해 자율적으로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가 컨트롤해야 돼. 약간 내 쪼대로 좀 해야 되는 그게 조금 있으세요. 예. 내가 약간 주도권을 잃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이건 아닌데 싶거나 일이 재미없어진다거나 불만이거나 일이 재미없어지는. 그렇게 아까 세 분이서 리더라고 생각하신 분이 우창현 선생님이다 하셨는데 맞아요. 딱 어제 셋이 만나면서 요즘 리더 누구지? 그랬을 때 네네네. 오창윤이지 뭐 이거를 그런 저랑 이낙준 식으로?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동의했고 네. 오창윤도 딱히 그거에 부정을 안 했어요. 내가 리더지 속으로 예. 심. 오창윤도 막 내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자기도 그렇게 그거에 생각해요.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주도성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많지만 너무 자기의 그거를 강하게 발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괜히 팀워크가 깨진다든지 또 그렇다고 뭐 맞춰주기만 하면 본인한테는 또 안 맞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예, 것들이 예. 조금 필요하다. 우창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이나 자기 통제력 이런 것도 좀 좋으신 편이세요. 특히 논리적이고 지적 토론 즐기시고 맞아요. 밀고 나가는 힘, 추진력 이런 엄청나요. 것도 되게 예. 좋으셔가지고 예. 그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예. 우창윤 선생님한테 잘 맞는 직구는 예. 뭘 것 같으세요? 정치인 이런 거예요? 어쩌면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마케팅이나 홍보 쪽 일이 우창윤 선생님이? 잘 맞으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홍보 마케팅의 직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크리에이티브함도 있어야 되는데 이 홍보 마케팅이 사실 이 일을 해보면은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어떤 채널에다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떤 타겟을 해가지고 돈을 집행을 해가지고 얼마의 매출을 올린다. 굉장히 숫자나 논리적인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의외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케팅도 다 퍼포먼스 마케팅, 뭐 데이터 기반 마케팅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뭔가 이제 멋진 광고, 크리에이티브한 광고에서 약간 뭐 네. 예술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네네. 정말 데이터 기반이네. 이게 네, 어쨌든 되게 데이터 상업적인 기반이에요. 부분이니까 그렇죠, 홍보 마케팅은. 그렇죠. 예산이 다 정해져 있고 타겟이 정해져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함도 필요함과 동시에 이러한 논리적 사고력, 숫자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마케터들은 자기 주장이 좀 세야 돼요. 네, 이거야. 시장 트렌드 이거니까 이렇게 밀고 나갑시다. 좀 할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맞아요. 이게 뭐 타겟층부터 그냥 애매해질 것 애매해져. 같은. 색깔이 딱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선택까지 집중이 딱 돼야 맞아요. 이 마케팅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케팅 직군이 잘 맞으시고 지금 그래서 우창현 선생님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창의력 여기 예. 보시면은 예. 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능력들이 다 상위로 나오셨어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되게 높으세요. 상위 한 6%세요.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 좀 룰브레이커라고 저희끼리는 그래서 네. 본인이 상황에 따라 그런 거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 뜻대로 또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맞아요. 데이터에도 강하시고 그런 것들이 마케팅 하시기에 좋은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또 와이프랑 디토라고 해서 의학 유튜브 채널을 네네네네. 촬영하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채널 자체가 결국은 학회나 병원을 네네. 홍보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유튜브 너무 플랫폼을 좋네요. 통해서 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하는 업무가 또 그런 쪽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궁금해하셨던 영역은 사업기획 경영 쪽인데 그쪽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쪽도 상당히 상위권으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좋으시고 그 사업기획 쪽에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예. 뭐냐면 친화력.
예. 아, 친화력이 좀 예, 떨어지나요?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친화력이라 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아이스 브레이킹 탁 하고 금방 이렇게 친밀감을 쌓는 그런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이런 면들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 우창현 쌤이 지금 닥터 리더인데 조직 구성원들을 그렇죠. 좀 잘 따뜻하게 케어해야 되는. 품고 공감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어. 사실은 어떤지 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그런 것도?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는데 세 분이서 또 하나의 회사시고 맞습니다. 조직이고 예. 잘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셋이 다 같은 마음일 수 있게 누군가는 조금 맞춰주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하는 문화를 크게 이제 좀 구분을 하는데 협력하는 문화, 저희 챙겨주고 품어주고 그런 문화가 있고 혁신을 하는 문화. IT 기업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내는 문화, 목적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되게 잘 정리정돈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크게 봤을 때 각각의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하고 또 사람마다 또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른데 요게 차이가 많이 나면 조금 다르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구성원들끼리. 그렇죠. 구성원들끼리 또 리더와 구성원이 또 다르면 다르죠. 좀 예, 따라가는 게 좀 힘들 그렇죠. 수도 힘들 수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 팀이 어떤 문화냐라는 걸 봤을 때 세 분이 상당히 일관적으로 이 팀에서 높은 것과 혁신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새로운 거 막 해보자. 도전하자. 도전하자. 근데 이 혁신이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혁신을 하지만 나는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나도 좋은데 좀 피곤한 거죠. 혁신이 이제 10% 이상 나면 힘들다고 보는데 보면은 이제 이낙준 선생님, 우창현 선생님 다 두 분의 성향 자체도 혁신이 높으신데 오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15%예요. 이제 오준 선생님 같은 17%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나는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조직은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나는 그거를 막 아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죠. 혁신보다 더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게 있는 거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하나는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잘 협력하고 아끼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 맞아요. 나머지 두 분들은 그것이 그렇게까지는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성향이 우리가 서로를 잘 이렇게 챙기고 으쌰으쌰하는 이것이 오진 선생님의 네. 이런 많은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조직은 예. 협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는 쪽으로 많이 끌고 오신 거죠. 오진 선생님께서. 조직이 작을 때 특히 초기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뭐 아이디어 많이 내고 해도 서로 신뢰하지 않고 돕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밸런스를 오진 선생님께서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 조직의 이 특징은 굉장히 이제 체계가 없다. 그건 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다 10%대로 나오셨어요. 체계가 없죠. 네, 체계가 네. 없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게 오 선생님은 개인의 성향은 체계가 되게 높으세요. 32% 나왔는데 우리 조직이 12%, 20점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10점 이상 나면은 힘들 수 있다 하는데 20점 나서 사실은 이분들이 하자, 뭐 아이디어, 뭐 새로운 거 하는 와중에 그들을 보도만 않으며 없는 체계를 어떻게 조금 해보려고 우리 선생님께서 좀 힘드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새로운 제안이 오면 둘은 일단 좋지 뭐 하자 뭐 디테일은 뭐 저희 실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또 일이 되게 하려면은. 근데 반대로 둘이 또 새로운 거 할 때 약간 제가 그거 괜찮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네.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친구들 의견대로 하면 많은 분들이 신선해하고 재밌어했던 맞아요. 부분들이 있고 채널이 한 단계 성장하는 부분들을 맞아요. 진짜 확실히 그런 이뤄내는. 근데 또 보면은 오준 선생님께서도 이런 장점으로 나온 거의 유연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성이 없지 않은데 오준 선생님 결과를 봤을 때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가 첫 번째가 관계. 성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일을 할 때 사람들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가져가면서 맞아요. 사람 챙기면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신 분이세요. 좀 차라리 성과가 좀 늦어질지언정. 맞아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맞춰주다 보니까 혼자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만 관계를 되게 잘 챙기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안정적인가 안전 요거를 너무 리스크 없이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아요.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이디어 내는 그 장점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나의 이 성향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발휘하고 싶은데 야야야 워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예. 야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면서 내 딴에는 또 그게 스트레스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그냥 해. 맞아요. 네, 하니까 이게 또 표현이 되시면서 맞아요. 네, 그게 또 본인의 분출하지 못했던 그 욕구를 조금 맞아요. 안전하게 친구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예. 사실 진료 볼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 안 되고 맞아요. 예.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또 풀어내시는 거가 선생님한테 되게 치료적이면서도 건강한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약간 네. 저를 전공의 때 알던 친구들은 제가 막 유튜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기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는 예, 뭐 그런 게 내면에 있었지만 뭐 그걸 막 분출하고 표출하진 않았어서 그런지 네, 몰라도 네. 근데 지금 이 닥터 프렌즈에서 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어색하진 않거든요. 네, 네. 좀 재밌고 안에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런 게 또 드러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옥신 선생님한테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저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요. 네. 뭐 저는 문화예술 쪽은 아닐 것 같고요. 공무원 이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만 놀랍게도 문화예술 쪽이 나오셨어요. 제가요? 네. 저희는 요거가 일단은 심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검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장 잘 맞는 직군 디자이너 직군으로 나오셨어요. 정말요? 네, 내 성격이나 그런 심리적인 특성상으로는 오. 디자인 직군이 잘 맞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근히 아이디어 같은 게 많으신 편이세요. 많으신 편이시고 되게 유연성도 있으셔가지고 네. 그런 거와 함께 일을 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 디자인 직군 같은 경우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되게 디테일하게 오거든요. 내가 그냥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은 대로만 만들면 안 안 되네요. 돼. 성공할 수 없어. 맞네요. 네, 디테일하게 오고 이 납기일이라는 게 딱 있고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되게 디테일한 그 디자인의 부분들까지 잘 수용을 하면서도 나의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는 잘 발휘를 하면서 요거를 설득을 또 잘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 분야에 또 예민하시거나 이런 좀 섬세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 사람들이 또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직군이 또 디자인 직군입니다. 그래서 예술 쪽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은근 있으시다. 예. 그림만 잘 그리셨어도 그러게요. 정말 그림은 못 그리고 네. 어쨌든 새롭네요. 저는 홍보 마케팅은 크리에이티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데이터 기반 맞아요. 논리적이어야 네, 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디자이너는 자유분방함 뭐 이런 네, 걸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시스템에 잘 그 네. 납기를 맞춰야 맞아요. 되고 네.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잘해야 맞아요. 되면서 네. 디테일한 거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인 예, 결과가 예. 이제 저희가 전문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 직종 얼마나 잘 맞는지. 네. 근데 이제 가장 전문직이 하위로 궁합이 안 맞는. 최하위로에 나온 분이 이제 오준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세요? 네, 저도 좀 낮게 오. 나와서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정신과 의사가 의사 집단 안에서도 살짝 약간 이단화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나머지 의사들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의사들은 조금 기대하는 되게 게 좀 이성적이고 그렇죠. 논리적이고 이런 걸 맞아요. 기대하는 네. 정신과 의사한테 기대하는 건 조금 더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 하면은 뭐 변호사, 뭐 판사, 뭐 의사 이렇게 좀 아우르는 예, 직종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 중요한 것이 논리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그런 보장 선생님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책임을 지고 리드하는 좀 그런 거는 좀 아닐 수 있잖아요. 정신과 네. 의사는 사실 뭐 네. 확정을 내리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조심스럽죠. 맞아요. 예. 또 되게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세무, 회계 뭐 부터 다 주도적으로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영역이에요. 전문직에서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예, 그럴 수 있지만 예. 오진 선생님께서 높게 나온 직군이 고객 관리라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드리고 심하게 막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것들을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동요되지 않고 잘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해결하는 그런 고객 관리 이제 CX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에 각광받는 직종이거든요. 이 직종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잘 맞으시는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과 의사랑 하는 역할이 좀 비슷할 네, 수도 비슷한 있겠어요. 부분이 예.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라는 직종은 전문직을 떠나서 잘 맞으신 것 그럴 같다. 수 있네요. 네. 근데 목화라는 게 개인이 한번 해봐도 좋겠지만 사실 리더가 주장하는 대로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쉽지 조직이라는 게. 않죠. 정말 저도 예. 하고 있지만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리더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은 관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조직원들은
우린 성과 중심이고 무슨 소리냐. 간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간극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린 더 성과 중심으로 가야 했는데 조직원들은 이미 심해. 근데 좀 케어 좀 해줘. 이러시면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꼭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일을 하시기 전에 취업 준비를 하신다거나 어떤 일이 맞을까 이럴 네네. 때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어요. 네네네. 이직도 요새 워낙 많이 맞아요. 하시고 예, 직무를 예. 바꾸기도 빈번하신데 우리가 이제 일을 고려할 때 나의 스킬셋 관련된 전공을 했냐, 내가 저거 뭐 배울 수 있냐, 해봤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스킬셋을 내가 학습하고 하면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타고난 어떤 성향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들은 간과하신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닥부 선생님들이 그거에 화신이죠. 나에게 맞는 쪽을 잘 찾아가시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의 삶과 나의 정신건강에 또 영향을 주는 커리어 선택하시는 데 되게 중요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너는 뭐 이 전공이니까 이걸 해 보다는 이 사람은 되게 행동력이 좋고 성취지향적이니까 이런 새로운 신사업에 투입을 해보자. 이분은 되게 꼼꼼하게 체계를 잘 잡는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좀 고골가 필요한 운영 업무 같은 데서 조금 리드를 하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사람을 뽑을 때도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해보시면 좋죠. 사실 뭐 250문항이라 저는 정식과에서 다루는 뭐 다른 MMPI나 이런 검사들에 비해서 문항수가 좀 짧아서 네네네.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처음 해보니까 궁금했는데 저희는 너무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이게 항상 뭐 성과 중심이 좋다, 뭐 관계 전혀 중심이 좋다 그렇지 이런 게 않죠.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왜냐면 회사의 지금 상황, 스테이지 그거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구글은 맨날 혁신을 외치는 게 그 회사의 전략인 전략이고. 거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체계를 잘 잡아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또 전략일 수 있는 전략이고. 거고 그거는 비전, 회사의 미션, 전략이라든지 조직 문화가 다 아우러지는 거기 맞는 때문에 것 같아요. 유연하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서 조직 구성원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좀 활발하게 또 소통을 그렇죠. 해야 불협화음 없이 맞아요. 조직이 좀 잘 나갈 수 있겠네요. 결국에 사실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개인의 또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은 쟤는 왜 저렇지? 맞아요. 쟤는 왜 이렇게 일을 벌리는 거야? 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혁신성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구나. 적어도 이 모카의 서비스를 우리 조직원들한테 한번 시켜봐야겠다고 하는 리더 자체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HR 테크라고 해서 그러한 툴이나 그런 거를 경영에서 쓰는 게 굉장히 놈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인사 쪽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마인드링 서비스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근데 나 혼자 뭐 상담 받고 마인드링 하면 뭐하냐. 사실 회사가 그렇지. 안 바뀌는데 나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조직은 그대로면 그냥 이직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챌린지를 많이 겪었어요.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이 그쵸, 이제 그쵸. 조직과 너무 안 맞으면 네. 무력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서 이 거대한 조직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조직, 회사가 함께 우리가 서로의 건강함을 잘 발휘하고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정신과 전문의시자 포티파이라는 마인드링 앱 서비스 또 운영하는 대표님 모시고 이런 콘텐츠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고요. 네네. 저희 채널이 이렇게 귀한 분 모시면 한편으로 끝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또 갖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직장인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네네. 콘텐츠를 또 다음 시간에 네. 한번 또 같이 좀 준비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